10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지금은 밤 11시 40분. 방금 책 보다가 쫙 하는 또 샤타 내리는 소리 들려가지고 시계 딱 보니까 11시 40분. 거의 정확하세요. 11시 35분에서 40분 사이에 우리 건너편에 있는 조그만 슈퍼마켓 문이 내려가는 소리. 제가 참 좋아하고 많이 배우는 사장님입니다. 군대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마침 이제 울진 삼척 무장공비가 침투하기 시작했는 그 날짜도 되기도 했는데요. 목요일 신문 조선일보에 훈련하는 대신에 낙엽을 쓸면서 미국이 지켜주겠지, 당나라군이 된 대한민국, 이렇게 되어 있고요. 대만의 군사력 이야기, 그 다음에 전쟁이 나면은 싸우겠다 41%, 싸우지 않겠다가 49%로 조금 더 높게 나오는, 실제로 군인들의 정신력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그러면서 밑에는 한국군이 더 걱정된다,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실탄 사격장에서 웃고 떠들고 부실급식, 집단 감염, 성추행, 지휘관부터 병사까지 기강이 해이해졌다. 임호영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주적 개념을 흔들어버린 정치인들의 책임이 가장 크다. 정치인들만의 책임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우리 국민들도 굉장히 태만했고 방심해 왔던 결과가 지금 열매를 맺은 셈이죠. 정교조 교사들만 우리가 언제까지 탓하겠습니까? 제가 사는 이곳 경주만 하더라도 주적이 일본입니다. 주적이 일본이에요. 그리고 최전방이 독도고 해운대 앞바다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일본이 주적이니까. 지금도 독도의 날이라는 걸 맞아가지고 온갖 퍼포먼스들, 경주시 그리고 교육청에서 막 관제, 그거는 교육의 차원이 아니고 거의 선동 캠페인입니다. 학교들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이 왜 제가 편파적으로 들릴 수 있는 선동이라고 말하냐 하면은, 그 사람들이 6.25 전쟁이라든지 공산주의자들의 어떤 우리가 저항했던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같이 공부 안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선동이라고 표현하는 건 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조선일보 오늘자예요. 군 간부들의 반격이다. 허위 제보, 악의적 게시물에 대해서 대령 중사가 병사들을 고소한다. 병사들이 워낙 간부들에 대해서, 지휘관들에 대해서 민원을 넣고 말이죠. 어떤 온라인상에서 뭔가를 드러내고 하도 해제끼니까 이제 간부들도 이렇게 하는데, 참 이걸 잘하고 있다, 간부들도 그렇게 막 해라라고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참 서글픈 일이 벌어진 거죠. 군인권센터라고 하는 자들, 지금은 국민 권익위인가요? 거기서도 같이 장단 맞춰가지고 놀아대던데, 인권이라는 말을 앞세워가지고 민주노총화 해놓은 게 그 군인권센터입니다. 아이들을 한없이 나약하게 부추기고, 제가 무슨 군대 가면은 인권도 없어야 된다, 막 지근지근 밟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저야말로 우리는 곡괭이 자루로 빠따 맞는 그런 세대는 아니었어요. 하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중대에 그때 사건이 터져가지고 중대 선임하사로부터 직접 빠따 한번 맞아봤습니다. 무진장 아프대요. 빠따 맞고, 저희 때는 손으로, 맨주먹으로 많이 맞았습니다. 가슴팍, 목, 측면, 전면, 싸대기 이런 거
많이 맞았다라고 하면은 계량화가 안 되는데, 매일은 아니고 쫄병 때는 자주 맞았습니다. 심지어는 웃겨봐라 해가지고 못 웃겼다고 K2 소총 개머리판으로 이 목을 풀스윙으로 때려버리더라고요. 풀스윙으로. 저는 사람이 그래가 안 죽는다는 걸 그때 배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면 사람이 안 죽는다는 걸 그때 배웠습니다. 또 개머리판으로 이렇게 가슴 막 첩보죠. 총검수를 이제 후임병들에게 쓰는, 발바닥으로 따귀도 맞아봤고요. 앉혀놓고 저를. 그 사람한테만큼은 좀 감정이 있습니다만, 그거 빼고는 저는 지역 감정도 없고, 군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감정 없고, 오히려 배워 나온 것이 많기 때문에 개선할 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은 뭐 그런 게 거의 없다고 하던데, 그런 일들이 있어도 저는 군대라고 하는 조직에 대한 경험을 정오심으로 기억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예. 동아일보 육해공군 병사머리 간부처럼 기른다. 조선일보 육해공군 병사들도 머리 기르게 하는데 해병대는 상륙 돌격형 짧은 머리 지킬 것이다. 그리고 같은 사령관 다른 머리라고 하면서 해병대 사령관과 해군 작전 사령관이 동시에 나와가지고 있는 모습을 비교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해병대 사령관을 맡고 있는 김태성 장군이 여러모로 굉장히 훌륭한 분이라는 말을 저도 들어봤는데요. 저는 해병대 출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다른 타군에 대해서 내세울 것도 없기도 없지만, 뭐 타군에 대해서 조롱하거나 우월감을 갖는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요즘 보면은 뭐 특히나 SNS 상에서나 이런 데 보면은 댓글들로 알라들 말싸움 하는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부대가 더 세다, 뭐 턱걸이를 어느 부대가 잘한다, 고무보트를 들고 누가 더 빨리 달렸다, 뭐 이런 것들. 누구하고 붙으면 한 줌거리도 안 된다, 뭐 이런 거. 그런 뭐 댓글들 보는데 참 글쎄요, 마징가 제트와 태권 부이가 싸우면은 누가 이기는 거냐라고 하는 그런 논쟁은 뭐 정말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체육은 국군 체육부대가 제일 잘하죠. 그리고 막 싸움 같은 경우에는 공익요원 중에서도 싸움꾼들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인데, 또 뭐 이런 것도 있죠. 해병대는 개병대다, 술 먹으니까 개대더라, 뭐 이런 거. 그렇진 않을 겁니다. 워낙 이제 조금 튀는 행동들 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일반화 되어 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훌륭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고, 또는 해병대 아닌 육해공군 출신 중에서도 개 같은 인성의 소유자들이 있죠. 그게 군대에 가서 그렇게 변했다기보다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사람이 그렇게 확 바뀌었다면 그 뭐 사람 살 거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가정교육이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어릴 때 경험들. 저는 우리 아버지가 한때, 요즘 얼마 전에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야, 돈을 벌면 사라지고 참 돈도 안 모이고 스트레스 받더라. 농촌에서 말이죠. 흙 파면서 사는 입장에서. 그래서 아버지가 그때 폭력적인 어떤 그 형태를 보일 때가 그 기간이 있었습니다. 한 3년 정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요즘 최근에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보통 그런 경험을 한 자식들이 커서도 욕하면서 배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던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주사라고는 없습니다. 저는 술 한 잔 먹으면 굉장히 저는 즐겁게 먹습니다. 예, 또 즐거워져요. 그러니까 아재 개그가 막 발동이 되고 막 이러면서 즐거워지는데, 꾸리하게 해가지고 말이죠. 막 시비 걸고 울어버리고 그러려면 말라고 술 먹나? 저는 안 배워졌는데, 그 군대 출신이라고 해서, 특정 부대 출신이라고 해서 뭐 주사를 부리고 그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닌데, 우리
그때는 이제 머리가 상륙 돌격형이었고 지금도 이제 상륙 돌격형 유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옆머리를 싹 밀고 이제 위에 이렇게 꼭다리만 좀 남겨놓죠. 이제 일반적인 그런 형태가 있고 또 부대마다 조금씩 좀 다르기도 해요. 부대의 어떤 군기도 부대마다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 사진 아마 있을 건데 하나 띄워서 보여드릴게요. 그야말로 표독스러운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개구쟁이가 이제 군인으로 변해갔던 그 모습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의 제 모습이 되었는데, 사람은 이제 살아가면서 계속 표정도 바뀌고 인상도 바뀌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머리가 짧으면 더 운동을 잘하느냐, 공부를 잘하느냐, 사격을 잘하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머리 길고도 천재들 많죠. 특히 뭐 서양에는 다 머리 길지 않습니까? 수염도 막 기르고. 올림픽 선수들 중에 사격 종목의 선수들 머리 짧게 안 해도 뭐 금메달 따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머리 두발 스타일이 특정 집단, 특히나 군대 같은 조직에서 왜 중요하냐? 그것만으로도 차별화되기 때문이죠. 그것만으로도. 그냥 거기 가가지고 슬리퍼 질질 끌고 다니고 반바지 입고 머리 질질 길러가지고 스마트폰 쓰고 그러면 차별화가 안 되죠. 차별화가 된다는 거. 본인도 본인으로 그 차별화된 정체성으로 인식을 하고 남이 볼 때도 저 사람들은 군인이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복을 입고 그렇게 다르게 행동하고 보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군대라고 하는 조직은 우리 학부형들이요, 군인권센터가 문제가 아니라 애 키우는 부모님들이 저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보내놓고도 학부형 노릇을 하려고 하니까 20살 넘게까지 그 밥 먹여가지고 키웠는데 그렇게까지 보내놓고 걱정되는 마음이야 왜 이해를 못하겠습니까만은 적극적인 치마 바람을 막 보이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지 말고 조금 걱정되더라도 내버려 놓는 게 좋습니다. 그게 그 자녀를 살리는 거고 나라를 살리는 거죠. 우리 20살 넘어가도 철없는 건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예? 훈련 양을 줄여주고 휴식 시간 더 많이 늘려주고 월급 더 많이 준다고 하면은 그 마다할 병사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인간이 갖고 있는 속성을 속 파고 들어가 가지고 이 이른바 문민정부라고 하는 정부마다 김대중, 뭐 김영삼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무현, 문재인 이렇게 오면서 군대를 계속해서 지금 저질화 시켜 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바깥에서 교육에서부터 또 가정교육에서부터 시대 흐름에 뭐 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군대를 계속 이제 오합지졸 조직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데 군대에 대해서 아마 여러 정책들도 있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죠. 뭐 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인원 확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뭐 그런 거죠. 모병제냐 뭐 또 징병제냐 이런 거 또는 혼합형이냐 이런 거 자원 입대하는 부대가 있죠. 근데 자원 입대가 아니라 사실은 다 징병제 속에 바탕 위에서 이제 나오는 거죠.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징병 되어 가지고 갈 건데 나는 그냥 자원 입대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기본 바탕은 다 지금 징병제인 상태인데 과거에 교련 과목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조직 속에 군사 문화를 집어넣은 거죠. 또 그야말로 군사화되어 있는 군대 속에도 어떤 교양이라든지 이런 학습하는 커리큘럼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대 기간이 1년 8개월입니까? 병사가 예전에 방위죠. 그냥 일정 기간 동안 현역 부대에 있다가 그 기간만 지나면은 자기 고향 마을에 와가지고 면사무소에서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그 방위 기간하고 지금 똑같아져 버렸어요. 현역 기간이. 그래서 어떤 뭐 병과마다 다릅니다만은 전투 수행 능력을 완전하게 습득한 다음에
하나의 전투원으로 써먹어질 수 있는 그 기간이 저는 한 2년 정도가 넘는다고 봅니다만은, 그 기간을 보내고 써먹으려고 하니까 나와버리는 게 아니라 그 기간도 못 채우고 완전한 습득하는 과정도 못 거치고 이제 내보내게 되는 셈이죠. 그 요식행위에 가깝게 지금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거든요. 옷 갈아입자 옷 벗고 나오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되었어요. 본인들이야 뭐 하루가 길고 일주일이 길고 뭐 한 달이 길고 빨리 나오고 싶고 하겠지만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 기간, 숙련도에 따른 기간이. 그런데 그 군대 내에 우리가 기간이다 뭐 그것만 따질 게 아니라 사회에 나왔을 때 전문적인 어떤 기술 교육까지는 무리라 하더라도 처음에는 도입 과정에서는 근대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교양, 소양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을 붙여가지고, 예를 들자면 우리 경주 인근에도 이제 영천에 육군 3사관 학교가 있습니다만은 저런 식으로 병사들의 그 시간을 뭐 오전 과업, 오후 과업 나름 이제 구분을 해놓고는 있습니다만은 아예 1교시, 2교시, 3교시처럼 이렇게 만드는 건 어떨까, 편성을. 그래가지고 뭐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초 군사 훈련 할 때 그런 내용하고 비슷한데요. 1교시 때 뭐 한다, 2교시 때 뭐 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교장과 강의실을 옮겨가면서 꼭 군사 훈련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정훈 교육부터 해서 다양한 그런 덕목을 쌓을 수 있는 것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를 보내면 어떨까. 진지공사 같은 경우에 당연히 자기 손으로 다 해야죠. 그거는 이제 전장에서 쓰이는 것이니까. 하지만 다른 잡다한 일들은 민간 영역에 위탁을 해서 외주를 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또 직업이 창출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커리큘럼 속에서 그야말로 근대 시민으로 탄생되어 가지고 사회에 나와 가지고 역할을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스라엘 같은 나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한반도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이스라엘이나 우리가 늘 비교하면서 비슷하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참고를 해서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는 건 어떨까. 잘 먹이고, 제가 아까 뭐 맞는 이야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런 걸 제가 옹호하고, 거기에 있는 인권이 훼손돼야 된다, 침해당해야 된다, 그런 걸 제가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잘 먹이고, 오히려 예전에는 쫄병들이 운동하다가 걸리면은 막 중대 일병 총원 집합해가지고 아작이 나고 막 그랬습니다. 어디 쫄따구들이 운동하고 있어. 그 단체 전투 체육 뭐 구보하는 그거 말고 몸 키운다면서 쫄따구들이 뭐 이렇게 하고 이런 거 없었습니다. 체력단련실 기우 끓이지도 못했습니다. PX 못 가죠. 앉아서 책 읽는 거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습니다. 제가 실무 가서 6개월 동안 TV를 못 봤습니다. 소리만 듣고 바닥 보면서 빗자루질 걸레질만 하지 어디 감히 이렇게 TV 보고 있습니까? 못 보죠. 근데 제가 그런 걸 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좋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건 당연히 문화생활을 하게 해주고 정말 잘 먹여주고 말이죠. 애들이 덩치도 키우고 머리도 똑똑해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재탄생되어 가지고 사회로 내보내자는 것이죠. 군인권센터 뭐 정교조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우리 가정, 사회가 군대로 존재하지 못하게끔 지금 계속하고 있다. 그것은 그 자식들, 걱정되는 그 자식들, 사랑하는 그 자식들도 죽이는 꼴이다. 죽이는 꼴이다. 훈련을 훈련대로 하게 해야 그들도 자기 몸을 지키고 나라도 지켜진다. 그래서 군대를 그냥 군대로 존재하게끔 우리가 내버려두자. 그런 생각을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